어그로 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그로다, 어그로. 갑자기 발음이 좀 혀가 꼬입니다. 어그로. 어그로가 원래는요, 밭을 뜻한답니다. 밭. 그리고 영어에서는 주로 농업을 뜻하는 접두사로 쓰인다. 농업을 뜻하는 접두사. 농약 제조회사 중에 동방 어그로라는 업체가 있다. 농약 제조회사.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죠? 키우겠습니다. 잠깐. 자, 어그로는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는데요. 도발, 골칫거리. 이 어그로가 또 다른 곳에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여기에 쓰입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 방법.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그로박테리움. 어그로박테리움. 이 어그로박테리움은 식물에서요, 종양을 유발하기 위해 수평 유전자 전달을 이용하는 뭐 등등등 음성 박테리아 속균이다. 생명공학 분야 이쪽에서 쓰이는데요. 어그로박테리움은 이게 이제 뭐 종양도 유발하고, 그러니까 식물에 기생해서 뭔가 이렇게 DNA를요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박테리아인데요. 원래는 종양을 일으켰는데 이게 유전자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요, 질소고정 콩과 식물 공생체를 포함하는 박테리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어디에 활용하냐면 유전자 식물 세포로 DNA, 그러니까 유전자를 전송하는 그런 박테리아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그로박테리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방법이에요. 유전자를 식물체에 도입하는 방법인데, 원형질체 융합법, 유전자 총법, 침지법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안정되고 확실한 어그로박테리움 이용 유전자 제조합 방법이 지금 유전자 식물 조작에 쓰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어그로박테리움이 어디에 쓰이는지, 유전자를 재조합하기 위해서 변형된 유전자를 어그로박테리움 이 박테리아 속에 넣어가지고요 식물에다 집어넣으면 그 식물 속에서 유전자를 재조합해주는 박테리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블로그나 이런 네이버 찾아보시면요 이 방법은 자세히 나와요. 어그로박테리움의 염색체, 이게 운반체예요. 운반하는 트럭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트럭, 배달 택시, 배달 트럭. 여기다 이제 DNA를 일부 이제 응용하는 유전자를 연결시켜 가지고요 재결합한 다음에 식물에다 집어넣으면 요게 그 식물 속에서 자기 몸처럼 되는 거죠.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콩, 옥수수 여러 가지 뭐 식물들이
이 유전자 재조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도 미국에서는 생산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옥수수는 대표적이죠. 대두, 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사 먹는 간장, 콩으로 된 간장, 된장 전부 다 대부분 수입품이잖아요. 수입콩.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으로 생산된 콩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먹어도 괜찮다. 뭐 어떤 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어그로박테리움이 식물 속에 넣어서요. 그 식물 속에서 유전자를 재조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면요. 그 기전에 대해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요거를 막는 대표적인 게 뭐냐? 요겁니다. 폴리페놀 카테킨. 그래서 차나무는 유전자 재조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폴리페놀 카테킨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요. 2016년 이전에는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폴리페놀의 효과를 보면요.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학 물질의 일종으로 페놀 그룹이 2개 이상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에 보면 뭐 탄닌, 뭐 등등등등으로 분류가 된다. 플라보노이드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플라보노이드 뭐 테아블루빈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벤젠의 수소 원자 하나가 히드록시기로 치환된 것.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하이드록실기. 벤젠 구조. 요것들 때문에 우리 몸에 전자를 공급해주고 수소를 공급해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폴리페놀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테킨, 뭐 코세틴, 이소플라본 등등등,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 근데 폴리페놀은요, 뭐냐면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식물의 색소와 쓴맛. 지금 채팅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 차가 지금 쓰잖아요. 노마나라 쓰게 드시고 계시고 과은화형을 우렸는데 좀 냅둬서 쓰잖아요. 요 쓴맛. 자, 이게 뭐냐면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된 햇빛입니다. 햇빛. 빛 에너지, 전자. 그러니까 에너지예요. 생체 전기, 생체 전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빛에서 옵니다. 빛, 햇빛, 태양. 그래서 태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합성물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이 폴리페놀이 아까 말씀드린 어그로박테리움 요거하고 상극관계에 있었던 거죠. 상극관계. 그래서 이 폴리페놀의 효과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뭐 비타민 C의 100배라고도 하고 이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폴리페놀에. 그 이유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요 하이드록실기 요런 작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요 또 활성산소에 노출돼서 손상되는 이 DNA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DNA를 화면에 자, 여기 뒤에 나옵니다. 손상된 DNA를 보호하는 효과. 세포 구성 단백질 효소를 보호하는 기능. 카테킨을 검색을 하잖아요. 자, 폴리페놀의 일종이고요. 오,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게 나오네요. 이게 검색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지금 그 변형된 DNA를 복구시켜주는 작용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나 DNA 유전자를 보호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그로박테리움은 변형된 유전자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어그로박테리움하고 폴리페놀은 음양관계에 있다. 우리끼리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음양관계, 상극관계. 그런데 자, 지금 이제요. 2019년도 기사입니다. 이게 2019년 이전에는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그 유전자를 변형을 하는 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7년에 어그로박테리움 매개 유전자 변형에서 항생제 종 및 농도 최적화, 어그로박테리움 매개 형질 전환 효율에 대한 유도 방법의 영향 2013년, 2016년에도 보면 이런 카테킨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그로박테리움에. 그래서 DNA를 넣어가지고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변형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하게. 카테킨이 어그로박테리움에 의해서 매개되는 차식물 유전 변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찾아보면요. 90년대부터 여기 보면 2008년, 2007년, 2004년, 2012년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어려웠다. 영향이 많다. 이런 내용들이죠.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논문들. 차수, 차나무, 육종 연구에 대한 진전 이런 것도 단계별로 보고가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2016년도에 올라온 중국 사이트에서 본 내용을 보시면요. 유전자 변형 기술에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를 마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거 33년 전에요. 미국 담배 농민들에게 미국 이거 담배도 유전자 변형을 한 작물이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쌀, 콩, 면화. 이 면화, 중국 면화가 유전자 변형 식물이에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산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 유전자 변형 기술이
우리의 차 생활을 크게 변형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요. 꼭 이런 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어그로를 끌어주잖아요. 어그로를 끌면서 이제 뭐 사실 뭐 차나무도 사실 고대의 뭐 유전자를 뭐 변형시킨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유전자 차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벌레, 해충, 그죠? 해충 변형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벌레들, 기생충, 뭐 해충들, 그 다음에 카페인을 줄이는 거, 뭐 그런 거와 연관해서 유전자 변형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들이 연구 논문들이 많습니다. 차의 기능을 뭐 추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뭐 중국에서도 사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코뿔소 유전자에 백마의 게놈을 이식시키면 새로운 전설적인 유니콘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얘기도 있어요. 해충 예방, 질병 예방. 이게 이제 변형시키는 이유라는 거죠. 호남 2014년에 곤충 저항성 유전자 변형, 차나무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결빙, 방한, 추위에 강한 종자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차나무는 겨울에 약해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충, 질병,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나무의 유전자를 변형한다. 산동 농업과학대에서 2013년에 뭐 이런 데서 지금 시험 재배하고 있어요. 2009년 중국 농업과학원 차연구소와 난징, 남경이죠. 농업과학 차연구소에서 차식물 냉스트레스, 유발 스트레스 내한성 유전자 복제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인 감소시키고 카테킨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전자 변형, 선택 교차 육종, 카페인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신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거 뭐 절강 차연구소, 차 카테킨 유전자 발견 연구의 중요한 진전, 저카페인차 식물 재배 방법. 자, 이 뿔 달린 유니콘. 사람도 뭐 이제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올 수 있겠죠. 특허 출원된 유전자 변형 차 기술. 벌써 특허 출원됐고요. 이게 푸첸일 거예요. 아마 원본 보면 2014년. 뭐 아직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거, 상업적인 생산은 승인은 되지 않았다. 2014년에. 근데 이미 개발은 됐단 얘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네이처예요. 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번역. 드디어 차 연구를 종점으로, 자, 요겁니다.
유전자 조작과 혁신적인 육종 기술은 새로운 차품종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약을 뿌리거나 어떤 기후 환경의 변화에도 이겨낼 수 있는 차나무 생산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또 보면 디카페인, DNA 세포 전달해서 뭐 이런 거예요. 유전자 총에 의한 방법.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매년 쏟아져 나왔고요. 스리랑카 차 연구소에서 식물 육종을 이끌고 있는 누구는 실험실에서 식물 배아를 배양해서 과정의 길이를 6년 단축했답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어린 묘목의 대량 번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추정합니다. 뭐 이미 성공했겠죠. 이미 이렇게 길러지고 있다. 스리랑카 차 연구소. 그러니까 각국에서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 지구적인 변화에 아무 문제 없는 차나무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차나무들은 다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나무들은 다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모 고추는 해마다 로열티가 나가잖아요. 고추를 심을 때마다 뭐 감자, 옥수수 다 그렇죠. 누군가 독점하는 유전자 변형 식물. 그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차나무도 한번 심었다가 몇 년 지나면 다시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차나무 종자는 돈 주고 사야 되는 차나무도 그렇게 갈 수 있겠죠. 무역 도구. 결국은 범국가적인 심지어는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무역 도구. 그래서 상당한 진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올해는 지금 뭐 중국이 전국적으로 홍수 때문에요. 농작물들이 전부 다 황폐화됐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농업이 게다가 뭐 지금 벌써 무슨 전염병이 또 나오고 있고 농약을 엄청 쳐야 되고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작물은 GMO 작물이겠죠. 중국이 거대 GMO 생산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렇게 찾아봤는데 관련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같은 어떤 이런 환경에서 특히 햇볕도 잘 못 내려오고 껐득하면 홍수지고 공기 중에 곰팡이도 많고 식물들이 다 죽거든요. 이겨내려면 유전자 변형한 것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지금 재배되는 차나무들은 재배되더라도 무성생식으로 뭐 유전자 변형보다는 돌연변이 뭐 이런 종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산 차나무의 찻잎으로 만드는 차가 몇 년간 더 생산될 수 있을까요? 운남에 한번 산불 한번 딱 나면 요런 나무들이 심어지겠죠. 신세계입니다.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도래할
새로운 차의 세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